미국에 애플이 있어? 우리에겐 삼성이 있어. 그 얘기는 되게 잘못된 얘기가 뭐냐면 삼성을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전통적 재벌이나 대기업의 성장사는 맞지만 지금 여기서 니네들에게 잡스가 있어? 이건 뭐냐? IT 혁명 이후에 나온 새로운 사업가들이잖아요. 물론 우리도 없진 않죠. 하지만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IT 기업들 대부분 다 살아남은 기업들은 대기업화가 됐죠. 그리고 대부분 대기업들이 보여줬었던 재벌 그룹들이 보여줬었던 못된 행태들을 따라하는 과정들이 사실 지금 다 보이잖아요. 우리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왜 우리에겐 잡스가 없어? 혹은 야 우리는 갤럭시가 있잖아. 이 둘 다 굉장히 어처구니없는 생각이라는 거고 이렇게 쉽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심용환입니다. 현재 사는 심용환, 현재를 살아가는 심용환. 지금 이제 최고의 화제가 되는 게 하나 있죠. 일론 머스크가 무슨 뭐 장관이 됐더라고요. 충격적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워낙 사실은 단기간에 일론 머스크가 이룬 업적이 많다 보니까 너무 이 사람을 막 뭐 이해할 수 없는 인간, 뭐 천재, 어찌됐건 컨텐츠가 됐던 책이 됐던 간에 현상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현상을 더 이해하지 못하게 막 컨텐츠를 만들더라고요. 아 그래 너 오늘 일론 머스크 얘기하러 왔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오늘 뭘 준비했냐면 스티브 잡스를 준비해봤어요. 스티브 잡스 플러스 이제 애플에 대한 이야기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 친구 중에서 뭐 이렇게 디자인하는 친구고 이렇게 뭐 영상 만들고 하는 친구인데 이 숭배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만 만나면 이제 한 1시간은 애플 칭찬을 막 늘어놓죠. 그래서 느끼는 게 뭐냐, 왜 이렇게 애플을 쓰는 사람들은 애플을 좋아하고 좋아한다는 말을 넘어서서 숭배하고 감동할까? 왜 반대편에서 삼성폰을 쓸 때는 그런 느낌이 없을까?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왜 우리는 잡스 같은 인물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오늘 좀 이 얘기를 다뤄보고 싶었고,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잡스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이 이야기는 제가 하는 순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 아는 얘기야 뭐 이렇게 얘기하실 거기 때문에 뭐 최대한 심플하게 하겠습니다. 55년에 이제 태어났고요. 72년에 대학생이 됩니다. 가장 유명한 일화는 리드 대학교라는 대학교를 들어가게 되는데 그 당시 어떤 그 히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사실 갈 수 없는 대학교인데 엄마 아빠를 쫄라서 비싼 등록금을 감내하면서 대학을 갔는데 나는 버림받은 존재야 이런 이미지를 갖고 싶어서 입학식 날 엄마 아빠를 못 오게 했던. 그래서 이제 그 자기가 이제 회고할 때 보면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잘못이다, 너무나 크게 부모에게 상처를 줬다, 내가 부모님이었으면 정말 난리 났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72년입니다 72년은 무슨 해일까요? 우리에겐 유신헌법이 통과된 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국은 정말 90년대 이전까지는 경제성장, 산업화, 조국 근대화, 나머지 부분에서 민주화 투쟁 뭐 이런 식의 우리만의 문제로 이제 속썩이던 이런 시대였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은 다르죠. 첫 번째는 마틴 루터킹 목사를 중심으로 한 흑인 민권운동 같은 게 있었죠. 또 하나는 베트남 전쟁에 미국의 위선이 폭로가 되고 참전했었던 군인들의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막 고백이 되면서 대규모의 반전 투쟁이 막 일어나요. 즉 무슨 얘기냐, 점잖하고 근엄한 기독교 사회였던 미국이 실제로는 인종차별이 심하고 그리고 제국주의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위선적인 나쁜 전쟁을 한다라는 게 폭로가 되니까 이런 문화가 젊은 잡스와 그 세대에게 막 영향을 주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젊은 시절에 무엇을 경험하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삶에 정말 큰 영향을 준다라는 거, 그 부분에서 요즘 좀 속상한 거죠. 잡스는 선불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요. 실제로 미국에 머무를 때도 종교 집단에서 활동도 많이 했었고 인도를 또 직접 가본 적도 있습니다. 잡스가 했던 말을 인용해 본다면 순전한 미니멀리즘적 미학과 강렬한 집중이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다 선에서, 선불교에서 얻은 것입니다. 직관적 이해와 지각이 추상적 사고와 지적 논리 분석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쭉 말씀을 드리겠지만 잡스는 청년기 때 얻었었던 본인의 독특한 세계관을 세상에 강요한 스타일이에요.
대학교 다닐 때도 거의 맨발로 다녔고요. 그리고 눈 오는 날만 샌들을 신었다고 하고요. 굉장히 강박적인 식생활. 그러니까 채소나 과일밖에 안 먹었대요. 그리고 채소나 과일밖에 안 먹었기 때문에 본인의 몸에는 노폐물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샤워도 안 했대요. 그리고 단식을 되게 좋아했고, 그다음 이제 또 이게 좀 황당한 행동인데 항상 맨발로 다녔잖아요.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다음 이제 본인이 좀 발이 좀 열이 많이 나면 변기통에다가 발을 넣고 다 이렇게 식힌 다음에 나오고. 창업 초기 때 잡스가 너무 짜증나는 거야. 생각해 보십시오. 여튼간에 어떤 요런 어떤 독특한 삶의 모습이 잡스의 젊은 날의 시절의 모습이고요. 근데 운명적인 친구를 만납니다. 워지니악이라는 사람. 워지니악 같은 경우가 천재적인 어떤 그런 프로그래머이기도 하고 컴퓨터 개발자이기도 한데 이걸 어떻게 이제 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제일 처음에 일종의 개인용 PC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설계판의 설계도를 만들어서 그 주변에 나눠준 거예요.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사업을 알리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때 이 과정 속에서 그 전에 스티브 잡스가 워지니악을 알게 됐고,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걸 우리가 투자를 받아서 만들어 팔자. 요걸 이제 우리가 통상 애플 1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 전에도 컴퓨터는 있었어요. 특히 IBM이라는 거대한 공룡 기업이 대형 컴퓨터를 만들어서 기업용 약간 기계에 가까운 컴퓨터가 있긴 있었는데, 워지니악과 잡스의 최초의 생각이 갖고 있었던 가장 큰 힘은 그런 기계용 산업형 컴퓨터가 아니라 1인용 PC, 각자의 집에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컴퓨터를 쓸 수 있다는 개념을 처음 연 거죠. 회고를 보면 또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초창기 이걸 애플 1이라 불렀는데 판매 금액이 666.66달러였대요. 그때 오맨이라는 영화가 나와서 히트를 친 거야. 그리고 이제 또 크리스찬들이 많으니까 금액이 불길하다 해서 이제 바꿨다는 재밌는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애플 1은 완벽한 단일한 컴퓨터라고 말하기도 그런데 2010년 크리스티 경매에서 무려 21만 3천 달러에 팔렸다고 합니다. 때는 1977년입니다. 77년 1월 3일 날 드디어 애플 컴퓨터 주식회사가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게 되죠. 마케팅 철학은 공감, 집중, 인상이에요. 사실 이게 지금 아이폰을 사랑하거나 지금 아이폰의 기업적 이미지랑도 굉장히 연결되어 있거든요. 기업 가치로 이게 피어났다는 거죠. 그게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잡스는 이때부터 언제나 마케팅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제품이나 회사의 이미지,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인상적인 게 뭐냐면 제품 포장에 그렇게 세심한 신경을 썼대요. 잡스의 말을 그대로 빌리면 처음에 느껴지는 촉감부터 제품에 대한 인상 전체를 좀 책임지려고 했다. 이게 지금 이제 사실은 최근 IT 기기의 거의 포장이 기본이 돼버렸죠, 그렇죠? 여튼 이런 노력 속에서 애플 2가 출시가 되면서 대박을 치게 됩니다. 80년에 기업 가치가 무려 17억 9천만 달러. 이 기업 상장과 성공 과정 속에서 초기 애플이 이제 그 백만장자가 300명이 탄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잡스 성격이 나오게 되는데, 정말 베스트 프렌드였었던 다니엘 코키안은 요 백만장자 명단에 빠져 있어요. 나랑 오랫동안 친했고 내가 창업하는데 도움을 줬고, 그리고 내 직장에 직원으로 있더라도 진짜 공을 세운 사람 아니면 안 줘. 성격이 보통이 아니다 라는 게 여기서 살짝 드러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잡스의 좌충우돌이 막 시작이 됩니다. 결코 영광스러운 길만 걷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건 아이폰이 등장하면서 와 이거 이후에 지금의 애플에 대한 느낌이 강하지만, 사실은 저만 하더라도 이런 거죠. 대학을 들어가면서 이제 개인 PC를 샀단 말이에요. 그때가 이제 90년대 중반인데, 그때 애플은 그냥 신기한 제품 뭐 그런 게 있다더라. 왜냐면 그때는 중요한 건 싸고 좋고 혹은 용산 전자랜드에 가서 잘 조립하고, 핵심은 뭐냐면 윈도우 95가 깔려있느냐 뭐 이런 시대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라는 회사가 뭐 계속 잘 된 건 아니다, 이런 걸 우리가 좀 이미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컨텐츠 보면서 혼자 이렇게 과거를 반추해봐도 재밌어요. 왜냐면 이건 정말 진짜 현재사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반추가 잘 되면 이게 그래도 내가 역사적 사고가 있는 거고,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면 그냥 제 유튜브만 보시면 됩니다. 82년 8월 달에 IBM에서도 이제 드디어 개인용 PC가 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느낀 거예요. 애플에서 개인용 컴퓨터를 내니까 기존에 있는 큰 회사들이 이거 돈이 된다, 따라잡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잡스가 IBM PC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다 뜯어보라고 해요. 엉터리 같은 진부한 시도다, 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월스트리트 저널에다 광고를 내요. IBM
잘 만났다 진심으로 한번 붙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1984년 광고가 되게 유명합니다. 이 광고를 그 유명한 리들리 스콧이 만들어요. 1984는 조지 오웰의 1984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잖아요. 1984년이 되면 빅브라더에 의해서 모든 존재들이 감시를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1984 광고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Today we celebrate the first glorious anniversary of the information with one will walk themselves to death and we will bury them with their own confusion. We shall prevail. And you'll see why 1984 won't be like 1984. IBM처럼 가면 정말 빅브라더의 세계가 된다. 하지만 개인용 PC를 갖고 내가 내 세계를 구축하면 빅브라더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가치 철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업적 마인드에 투철하고 기업인인 건 분명하지만 본인의 가치관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유니크한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고 전체주의에 대해 저항하고 뭐 IBM에 대한 저항을 상징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때부터 이 잡스의 철학은 뭐냐면 end to end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은 우리가 다 만든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 절대로 소비자들이 만지고 수정하는 것을 이제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2 같은 경우는 슬롯이 8개 정도 그때 만들었던 게 맥킨토시인데 슬롯이 한 개도 없었어요. 이것도 정말 옛날 얘기인데 지금은 마우스를 쓰거나 손으로 터치를 하잖아요. 화살표 있죠. 예전에는 사실 이 맥킨토시 안에는 키보드에 화살표가 안 붙어 있는 거예요. 오직 마우스로만 사용하게 되는. 이 얘기 무슨 얘기냐? 소위 말하는 키보드를 잘 조작하는 전문적 프로그래머들이 애플 제품에 손을 못 대게 하기 위한 결정적인 수단이었다는 거죠. 하드웨어가 있고 운영체제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어서 이게 수식적으로 하나로 딱 통합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1984년 이후에는 완전히 애플을 몰락을 이끌어요. 처음에 이 컴퓨터에다 뭐 너무 이쁘게 만들고 싶은 거야. 폰트 픽셀부터 달라. 맥킨토시는 너무 운영 용량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되게 멋있게 만들기 위해서 위하다 보니까 냉각팬이 없어요. 그리고 이 당시 내장 하드 드라이브도 없었고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만 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용량 저장도 안 되고 이런 문제들이 이 당시 하나도 안 먹힌 거예요.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렸죠. 너무나 이제 독선적이고 갈등을 많이 일으키고 심지어 본인이 영입해 왔었던 헤드들하고 자꾸 문제가 생기게 되고 프로젝트를 여러 개 진행하는데 본인이 노골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되게 이뻐하고 저 프로젝트는 되게 싫어하고 이런 식이 되면서 갈등이 심해져요. 그래서 결국은 1985년 8월 달에 본인이 세운 회사에서 쫓겨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언제나 중요한 건 자기 객관화입니다. 자기 객관화라는 것은 자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지위를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잡스는 지금 이미 명성과 엄청난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 회사 2개를 운영합니다. 하나는 넥스트라는 컴퓨터 회사를 운영하고요. 또 하나는 그 유명한 픽사를 운영해요.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언제나 그런 뻔한 결론이 아니라 다시 그 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상상력을 가져보는 문제인 거죠.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잡스는 픽사를 소유했는데 픽사를 왜 소유한지 아세요? 영화를 만들려고 소유한 게 아니라 영화를 만드는 3D 그래픽 툴 프로그램 회사를 소유했던 거예요. 이렇게 시대가 바뀌니까 그게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 툴을 만들자로 접근한 거예요. 회사 구석에 애니메이션 팀이 하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들이 1988년 틴토이라는 작품을 만들어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단편 영화상을 수상을 한 건데 이게 컴퓨터로 제작된 최초의 애니메이션, 최초의 영화라고 합니다. 이거를 잡스가 느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원 후원을 해준 가운데서 그 유명한 토이스토리로 대박을 냈다라는 거다. 근데 실제로 이 당시 보면 넥스트라는 회사는 완전히 적자였었고 그 픽사도 처음에 본인이 지금 그 애플에서 나오면서 갖고 있었던 집을 팔아서 $5,000만 쏟아 부었었던 상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본인이 지금 별로 안 좋은 상태인 거예요. 그런 상태인데 픽사가 완전히 성공을 하게 되면서 와 $12억 디즈니에 매각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억만장자에 등극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애플은 계속 망하고 있었죠. 그때 뭐가 등장하냐? 1995년 윈도우 95가 등장합니다. 빌 게이츠는 수많은 컴퓨터 회사들이 막 일어날 때 소프트웨어의 보편성으로 기회를 본 거예요.
컴퓨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라는 길을 열면서 당시 세계 최고의 부자로 등극을 하면서 뭐 아무튼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애플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윈도우 95를 차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윈도우 95를 쓰는데 맥킨토시 컴퓨터나 애플 컴퓨터는 그들만의 뭔가를 배워야 돼요. 그 이걸 왜 쓰냐고. 지금 모든 게 다 윈도우 95로 가는데 사실 뭐 이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여튼간에 그래서 결국은 잡스는 본인이 만든 회사에서 본인의 잘못된 리더십으로 무너졌지만 픽사를 통해서 기사회생을 했고, 하지만 잡스를 몰아냈었던 경영자들은 잡스를 대체할 만한 리더십이 없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잡스가 성공적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기억나세요? MP3. 잡스의 자서전을 보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폰보다는 이 아이팟의 성공 예가 굉장히 길게 서술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때 하나 좀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잡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음악은 훔치는 게 아닙니다. 잡스가 가장 신경을 썼던 건 복제 문제를 막아내고 싶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좀 갑론을박의 영역이 좀 있어요. 이건 아마 이 유튜브를 보시는 제 또래 위아래 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는 일단 음악계가 완전히 엄청난 몰락을 경험해요. 제가 10대 때 해마다 수많은 뮤지션들이 등장하는 싱어송라이터들의 시대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MP3가 등장하면서부터 사람들이 음반을 안 사죠. 소위 말하는 뭐 P2P인가 그런 사이트 들어가면 다 다운받을 수 있었고 개념 없이 막 다운받아서 썼죠. 그리고 아이리버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국내산 MP3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 기업들 지금 다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게 전 되게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잡스의 말을 100% 믿고 싶진 않고 제가 본 자료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튼간에 잡스는 또 아이폰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음악의 복제권을 지켜낸다라든지 혹은 이 뮤지션들과의 계약을 통해서 음악이라는 것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반대편으로 그 시대를 돌아보면 뮤지션들이 몰락을 하고 창의적인 중소기업들의 제품들은 다 몰락을 하고 현재 오늘날 남아있는 건 대기업의 음원 서비스. 왜 우리나라에선 잡스가 못 나오지? 사실 되게 뻔한 이야기인 거죠. 되게 뻔한 이야기인 거고 제가 이것까지 연구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건 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미국에 애플이 있어? 우리에겐 삼성이 있어. 그 얘기는 되게 잘못된 얘기가 뭐냐면 제 삼성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전통적 재벌이나 대기업의 성장사는 맞지만 지금 여기서 니네들에게 잡스가 있어? 이건 뭐냐? IT 혁명 이후에 나온 새로운 사업가들이잖아요. 물론 우리도 없진 않죠. 하지만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IT 기업들 대부분 다 살아남은 기업들은 대기업화가 됐죠. 그리고 대부분 대기업들이 보여줬었던 재벌 그룹들이 보여줬었던 못된 행태들을 따라하는 과정들이 사실 지금 다 보이잖아요. 우리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왜 우리에겐 잡스가 없어? 혹은 야 우리는 갤럭시가 있잖아. 이 둘 다 굉장히 어처구니없는 생각이라는 거고 이렇게 쉽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점에서 이제 아이맥을 만들면서 컴퓨터에서도 다시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 시점부터는 또 사실은 PC 시장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삼성, LG도 컴퓨터를 만들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주로 이제 우리나라 컴퓨터들도 있지만 뭐 HP, 델 뭐 이런 컴퓨터들 회사들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이제 아이맥을 만들면서 컴퓨터에서도 다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이폰 단계, 아이패드 단계로 가게 되면서 완전히 다른 회사로 성장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제가 또 다른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자, 근데 여기에 조너선 아이브라는 사람 얘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너선 아이브는 쉽게 말하면 아이폰 수많은 실패도 했지만 또 수많은 도전을 하면서 기술적인 확장 전략도 펼치면서 세계 최고 기업으로서 지금 위상을 유지하고 있는 회사로서 오고 있죠. 잡스라는 그 혁신의 이미지, 공감의 이미지, 여전히 애플에 대한 어떤 그런 환상, 애플을 구매하는 기쁨 같은 것들에 대한 힘을 여전히 주고는 있다. 우리는 이제 그럼 무슨 생각을 해봐야 되냐? 미국과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 좀 많이 다르다는 것. 이건 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잡스는 컴퓨터로 성공했지만 그의 위기를 애니메이션과 음악으로 돌파했거든요. 그 시장을 다 갖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느 정도 갖고 있는가? 무엇을 갖고 있는가? 무엇을 창출해야 되는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사실은 애플의 성공 신화라는 것은 혁신과 공감의 이야기라면 사실 그 안은 다 기술의 이야기지만 삼성의 성공 신화라는 건 기술의 성공이란 말이에요. 이 미국인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에 비해서 우리가 상당히 우리의 기업 가치나 우리의 경영 가치라는 것은 빈곤하다는 거예요. 이 나라도 기술이 중요하고 이 나라도 돈이 중요해요. 근데 돈과 기술을 뛰어넘거나 돈과 기술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게 있는 거죠. 우린 그게 없는 거고.
이거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봤으면 좋겠고, 소리바다와 MP3 우리는 불법 유통과 중소기업의 몰락. 사실은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나라 되게 잘해가지고 지금 세계적인 기업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뭐죠? 구재벌이 신재벌이 된 거. 그렇죠? 미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끊임없이 새로운 인재들이 새로운 기업을 만들고 새로운 성공을 하죠. 이건 또 어떤 모양새를 줄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재밌죠? 예, 제가 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인데 앞으로도 기업사 얘기는 종종 할 겁니다. 다만 이제 진짜 위기잖아요. 트럼프 2기 시대인데 단순하게 돈과 기술, 우리의 관행이 아닌 더 나은 기업사회와 시장사회를 위한 성찰들 저도 계속 같이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